진덕여왕 볼게요. 선덕여왕의 뒤를 이어서 두 번째로 신라의 여왕입니다. 그래서 업적은 일단 집사부와 창부를 설치했다. 그래서 저희 품주라고 저희 진흥왕 공부할 때 했었어요. 왕의 기밀사무와 재정을 담당하는 부서예요. 품주가. 그래서 품 안에 은밀한 일을 처리하는 부서가 품주였어요. 그래서 왕의 기밀사무 처리하는 거였고, 왕의 기밀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니까 재정도 담당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품주가 왕의 기밀사무와 재정 담당하고, 진흥왕 때 거칠부를 고구려의 스파이로 보내는 이런 일을 한 게 어떤 품주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런 식으로 연상을 해서 품주는 진흥왕 이렇게 외워라 말씀을 드렸는데, 이 품주가 집사부와 창부로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집사부는 왕의 기밀사무를 담당하는 거고, 재정 담당은 창부로 넘어가고, 이렇게 두 가지의 품주가 이렇게 두 개의 부서로 분리가 됐다. 언제? 진덕여왕 때. 그래서 집사부는 신라 최고의 국왕 직속기관이에요. 왕의 기밀사무를 담당하니까. 왕명을 전달하고 집행 감독하고, 장관은 시중이라고 그래요. 집사부의 장관은 시중. 그래서 현재의 대통령 비서실장 생각하시면 돼요. 대통령의 어떤 비서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집사부다. 그래서 우리 보통 집사, 비서를 집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고양이 키우는 사람을 고양이 집사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집사부는 비서 연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집사부 하면 왕의 비서, 왕의 은밀한 기밀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선덕여왕이 후세 없이 죽어요. 그때 실세가 누구였냐? 실은 실세는 김춘추와 김유신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명이 진덕여왕을 왕에 앉혀요. 이미 선골이었기 때문에 김춘추와 김유신이 진덕여왕을 왕에 앉혔는데, 실제로 진덕은 파워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진덕을 보좌하려고 집사부라는 비서기관을 설치를 해요. 근데 요건 실제로는 허수아비 여왕을 앉히고 집사부를 둬서 이 진덕여왕을 보좌하는 척 하면서 김유신이 감시 조종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김유신이 실세야. 왕을, 허수아비 왕을, 진덕여왕을 앉혀. 그리고 난 다음에 진덕여왕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을 하려면은 왕 가까이에 감시할 수 있는 부서를 하나 둬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사부라는 왕의 비서기관을 둬서 왕의 비서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왕을 보좌하는 척 감시 조종했다. 이건 가상의 스토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실세는 근데 김유신과 김춘추가 실세인 건 맞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연상하셔서 실세는 김춘추와 김유신, 근데 진덕여왕이 마지막 선골이었기 때문에 왕이 됐다. 그러니까 그 왕을 보좌하는 척 감시하기 위해서 집사부를 뒀다. 이렇게 스토리를 연상하시면은, 집사부는 진덕여왕 때, 왜? 진덕여왕 땐 김춘추가 실세였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선골의 마지막 왕이에요. 진덕여왕. 그 다음 무열왕 때부터는 진골로 넘어가서 김춘추가 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무열왕. 그때부터는 진골 출신이 왕이 되고, 그래서 진덕은 선골의 마지막 왕이에요. 그래서 암기를 이렇게 하세요. 진덕은 진골에게 덕을 베푼 왕이다. 진덕. 진골에게 덕을 베풀었다. 어떻게? 왕위를 선골에서 진골에게 넘겨줬잖아요. 그러니까 진골에게 덕을 베푼 왕이다. 진덕여왕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친당파 김춘추의 영향으로 나당 동맹을 체결하게 되죠. 제가 아까 전에 선덕여왕 때 말씀드렸어요. 선덕여왕은 정치적으로는 대야성 전투에서 지기도 하고 좀 정치적으로는 약간 고통받는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대야성 전투 이후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진덕여왕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김춘추가 어떻게 해요? 고구려에 도움 청하러 갔는데 이미 백제와 연합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당나라로 건너가서 당나라와 연합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김춘추가 자기 둘째 아들을 당나라에다 맡기고, 내가 너희들을 배신하면 이 아들을 죽여라. 내 아들을 죽여라. 이러면서 당나라의 아들 김인문을 맡기고 당나라와 나당 동맹을 체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덕여왕 때 실세 김춘추가 활개를 쳤던 진덕여왕 때 김춘추의 영향으로 나당 동맹을 체결하게 된다. 요거 알아놓으시고, 그리고 태평송이라는 걸 맞춰요. 당나라와 나당 동맹을 체결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나라의 태평송은 태평성대를 칭송하는 시다. 이런 얘기예요. 태평성대를 칭송하는 시를 당고종에게 바친다. 제가 당고종과 당태종 구분하라고 말씀드렸었죠. 당태종은 안신성 전투에서 눈에 화살을 맞아서, 그래서 떼종, 눈알이 떼진 왕이고, 고종은 고구려의 종말을 가져온 왕이다. 그래서 고구려를 멸망시킨 왕이 당고종이에요. 그래서 진덕여왕이 당나라의 태평성대를 칭송하는, 그래서 태평송을 당고종에게 바쳤다. 그래서 김춘추는 친당파 인물이에요. 당연히 나당 동맹도 체결했고요. 그러니까 진덕여왕으로 하여금 당의 태평성 당연히 바치게 했겠죠. 그리고 연호는 태화라는 연호를 썼어요. 독자적인 연호를 쓰다가
나당동맹 체결하고는 당나라 연호 영희로 바꿨어요. 외워야 될 건 당연히 우리의 독자적인 연호 태화겠죠. 그래서 진덕여왕은 김춘추가 가마에 태화와 짧게 하면 태화죠. 태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실세 김춘추가 진덕여왕을 왕위에다 앉히고 집사부를 둬서 그 진덕여왕의 비서 역할을 하는 척하면서 조종을 했다. 진덕여왕을 조종을 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진덕여왕을 가마에 태워왔다. 그래서 태화다. 진덕여왕의 연호는 태화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진덕은 태를 좋아한 것 같아요. 연호는 태화고 태평송이라는 걸 바치고 했으니까 진덕여왕 때는 태로 시작되는 게 많구나. 태를 좋아했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정리하면은 진덕여왕은 이 품주를 집사부와 창부로 이제 분리를 해서 새롭게 설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집사부는 왕의 비서기관인데 김춘추가 진덕여왕을 조종하기 위해서 비서기관을 진덕여왕 옆에다 두고 보좌하는 척 감시 조종했다. 뭐 이렇게 생각해서 집사부 하면 비서기관이지만 진덕여왕 허수아비 진덕여왕을 조종했다. 뭐 이렇게 생각해서 진덕여왕 때다. 이걸 연상하시고 마지막 성골이었죠. 진덕은. 그래서 어떻게 열었어요? 진골에게 덕을 베푼 왕. 이렇게 해서 마지막 성골이다. 요거 외우시고 나당동맹 김춘추가 실세였기 때문에 김춘추가 당나라와 동맹을 맺잖아요. 그래서 나당동맹도 진덕여왕 때. 나당동맹 맺으니까 당나라에 당연히 태평성대를 칭송하는 시를 바치는 거죠. 당나라에게 좀 아부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리고 연호는 태화라는 연호를 쓰다가 나당동맹 체결을 하고는 이제 영휘라는 당나라 연호로 바꾸는데 독자적인 연호 태화는 외워야 돼요. 그래서 태화 어떻게 외우냐? 김춘추가 진덕여왕을 가마에 태워와서 왕에 앉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마에 태워와 빨리 하면 태화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서 외워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